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갈비뼈 끝을 꾹꾹꾹꾹 눌러서 혈류가 잘 흐르게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손 여기 끝에 움푹 들어간 데 있죠. 여기를 꾹꾹 눌러가지고 나 여기도 아프다. 그러면은 간이 지금 지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혈자리를 눌러주시면 여기도 푹푹푹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소리 나시는 분은 간이 내가 되게 많이 지쳐 있고 지금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이 하는 일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사를 합니다. 우리 간은 해독작용을 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대사입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해독작용. 해독도 하고요. 그리고 면역작용도 합니다. 면역. 그리고 담즙을 만들어서 지방을 소화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조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대사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많이 공부했었죠. 우리가 먹은 것들을 우리가 먹은 당, 포도당,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어떤 형태로 변환을 시킵니다. 글리코겐이라고 해서요. 간에 저장을 하거든요. 글리코겐이라고 해서 이거 포도당을 당을 전환을 해서 그때그때 꺼내실 수 있도록 포도당이 모자랄 때 창고에 저장을 해서 그때그때 꺼내실 수 있도록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으로 에너지를 내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당을 변환시킵니다. 뭘로?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는 일을 해서 이제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걸 하는 게 바로 간에서 해요. 네, 그래서 간이 좋아야지만 이런 일들을 잘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지방을 먹었을 때 지방을 먹으면 우리가 먹은 지방으로 뭐를 만드느냐?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또 인지질을 만들고 또 지방을 또 지단백이라고 해서 지방을 또 합성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인지질 요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어디에서? 레시틴에서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뭐의 구성 성분이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라서 이게 잘 합성이 되지 않으면 세포가 되게 허약해지고 우리가 피마리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힘이 없어지고 또 혈관이 잘 터져요. 세포 자체가 약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세포막이겠죠.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이에요. 콜레스테롤?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누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잠깐 알려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누명을 쓰고 있느냐?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는 걸로는 부족해서 우리 몸에서 70에서 80%를 더 만들어요. 왜?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합성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세포막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몸은 60쪽의 세포죠. 그 세포는 각각의 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막이 튼튼해야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튼튼하고 장기가 튼튼하고 조직이 튼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0쪽의 세포의 구성 원료다. 만약에 내가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세포막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비타민 D의 원료예요. 우리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지방을 먹어서 이 자외선만 조금만 받으면은 사실은 비타민 D가 내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근데 왜? 뭐 이렇게 다 차단을 하고 선크림 바르고 합성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자외선을 또 그만큼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90% 이상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담즙을 만들어요. 담즙을 생성하는 원료가 또 됩니다. 담즙을 만들게 되고요. 요거는 뭐죠? 지방의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할 때 또는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할 때 담즙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성 호르몬을 만들게 돼요.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나쁜 인식을 되게 많이 심어줬어요. 왜? 병원에서 병원과 의학계와 그 제약회사와 합작을 해서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너무 많이 발표를 해서 스타틴계 약물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 약물로 굉장히 많은 수천억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게 되면은 어떤 게 잘 안 된다? 세포막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허약해지고 사람이 힘마리가 없어지고 질병에 우리가 취약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원료가 부족하게 되니까 비타민 D를 합성을 잘 못하게 되니까 우리 비타민 D 요즘에 너무 최근에 많이 들었죠. 어떤 걸 잘 못하게 되나요? 세포 분열을 잘 못하게 돼요. 또 부르뼈, 뼈가 휘어지죠. 뼈가 휘어지기도 하고 또 칼슘을 잘 이동시키지도 못하게 됩니다. 담즙을 잘 생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용성 비타민이나 지용성 지방을 흡수를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성호르몬을 잘 못 만들게 되니까 남성답게 여성답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콜레스테롤을 왜 못 먹게 하죠? 콜레스테롤이 일단은 산화가 되면은 문제긴 해요. 콜레스테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듯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을 가지고 더 만들게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는 건 문제예요. 산화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 우리가 숨을 늘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난 후에 1, 2%는 활성산소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로 계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게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저분자 콜레스테롤로 만나면은 산화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굳어요. 여기 보시면은 콜레스테롤이 쌓인 혈관이라고 보는데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LDL 콜레스테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항산화제. 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기게 하는 어떤 게 있죠? 담배를 먹는다, 담배 핀다든가 독소를 많이 먹는다든가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쓰레기 같은 지방,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간 공부하면서 나 진짜 암에서 다행이다. 예전엔 정말 가공식품 너무 좋아하고 과자 너무 좋아하고 빵 너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에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 안 좋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콜레스테롤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분자 콜레스테롤 LDL이 있습니다. HDL은 많으면 좋아요. 우리가 HDL이 70에서 80 정도가 됐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60 정도 사이에서 HDL이 70에서 80 되면은 너무 혈관 상태가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HDL이 20에서 30밖에 안 돼. 왜?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많이 먹어서 HDL이 되게 낮아졌어. 총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60인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20에서 30밖에 안 돼. 그러면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게 나쁜데 그런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산화를 억제시키는 항산화제를 먹어야 된다. 우리 강력한 항산화제 뭐죠? 네, 아세로라도 있고요. 비타민 E도 있고요. 또 가장 강력한 건 사실은 WX잖아요. WX 이런 것들이 산화를 막아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그때그때 알아서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해요. 이렇게 호르몬을 더 만들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세포막을 재생을 시켜야 된다던가 어디가 복구가 필요하다던가 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LDL이 HDL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LDL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산화가 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내 몸에 손상이 많거나 회복할 일이 많으면은 원래 콜레스테롤은 내 몸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누명을 쓰고 있다. 어디로부터? 의학계로부터.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받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끊으셔도 돼요. 고지혈 약은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버려요. 이 효소를 못 만들게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못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약은 사실은 지금 당장 끊어도 컨디션이 엄청 좋아집니다. 대신 뭘 해야 되죠? 혈관을 청소해야 되겠죠. 어떤 거? 우리 혈관 청소 레시틴을 먹으면서 산화를 막아주면서 더블엑스를 먹으면서 오메가3를요.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우리 2알씩 2번 먹게 되어 있잖아요. 3알씩 2번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정량보다 1.5배는 다 이렇게 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로는 어떤 것들을 만드느냐. 알부민이라는 것들을 만들고요. 단백질로 우리가 아미노산 형태로 들어오게 되죠. 아미노산으로 여러 가지 효소도 만들게 되고 호르몬도 만들게 되고 뭐 글로불린이라는 항체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들을 다 모든 것에 기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간이 대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해독을 하는데요. 해독을 할 때는 우리가 간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소화시킨 것들이 어디로 제일 먼저 온다? 소화된 것들이 간으로 와요. 간으로 와서 해독 독소가 있는 것들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간에서 일단은 지용성독을 1차적으로 수용성으로 만들어요. 지용성독을 수용성으로 만듭니다. 요때 우리 밀크C3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요. 네, 지용성독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어떻게 되죠? 소변이나 대변으로 잘 빠질 수 있도록 2차적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출 작용, 해독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들고 나왔어. 근데 실컷 돌아다니다가 배출하지 못하고 다시 갖고 와요. 그러면 독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물 쓰레기 한 바퀴 돌고 집에 오면은 집에 갖고 오면 냄새가 엄청나게 다시 심해지겠죠. 독소가 더 높아져요. 처음에 요만한 독소였다가 간이 안 좋아서 해독작용을 못하면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더 큰 독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간이 좋아야지만 1차적으로 독소를 잘 이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배출을 잘 시킨다. 그래서 해독 작용을 한다. 근데 요거 영상을 혹시나 소리가 안 나더라도 요거 제가 아까 하나 안 찍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고지혈약이라고 한 번만 검색을 해보세요. 고지혈약 부작용이라고. 그러면은 의학계에서 고지혈약을 먹는다는 건 스타틴계 약을 먹는다는 거는 다른 모든 질병을 일단 예약한 상태다. 고혈압을 예약했고 당뇨를 예약한 상태다. 혈액이 끈끈해지는 모든 병들을 불러오는 첫 번째가 이 고지혈약 스타틴계 약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콜레스테롤 아까 제가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일도 못하지만 또 뇌도 우리 콜레스테롤 지방 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뇌가 망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놓쳤던 거 그리고 요건 해독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상하게 탭이 좀 소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데 그림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독작용을 여러 군데서 한다. 우리 신장에서도 해독작용을 한다고 배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장에서도 이렇게 해독작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독은 간에서 가장 많이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간 문맥이라는 이 혈관을 통해서 여기서 독소를 분해해서 1차, 2차 과정으로 분해를 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네. 아, 이 영상이 제일 중요했네. 소리가 중요했네요. 여기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제가 방금 했던 말들을 다시 갖고 들어간다. 요거였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저녁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손 볼게요.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때 저기서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비타민 미네랄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은 저 작용을 잘 하지 못한다. 요걸 저 사실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간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어떤 걸 만들어요. 일단은 글루타치온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그거 우리 미백 주사로 많이 맞으러 다니잖아요. 그게 간에서 생성하는 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미노산이 3개가 묶어져서 만드는 게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근데 그거 맞으면은 피부가 뽀얘지고 간이 쌩쌩해지고 해서 뭐 배곡 주사라고도 불리고 아이유 주사라고도 불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요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단백질.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단백질이 너무 필요하다.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이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효소가 필요하겠죠. 효소, 우리 몸에서 효소를 만드는 건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입니다. B군, 요게 있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독소를 해독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밀크시스, 간에 밀크시스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들이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밀크시스부터 충분히 먹여보고 수술을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해독을 할 때 이런 영양소가 없으면은 독소가 잘 분해되지 못한다.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다시 간으로 들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면역 작용을 합니다. 간은요, 세포 사이사이에 쿠퍼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면역 세포는 대식 세포의 일종입니다. 대식 세포는 잡아먹죠. 우리 식균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세균이 들어오면은 잡아먹는 쿠퍼 세포가 존재합니다. 간에. 예, 그래서 면역 작용을 한다. 그리고 담즙을 생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과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게 바로 담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고기 먹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가 문제 있는 분들은 지방을 소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방 있는 것만 먹으면 설사로 내보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이 담석이 생겼다고 이거 떼내도 되는 거니까 떼내자고 해서 쉽게 떼냈대요. 그래서 가족 중에 2명이나 이 담낭을 떼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은 치매가 걸렸어요. 왜? 지방을 흡수를 잘 못하니까. 우리 60%가 뇌의 60%가 지방이잖아요. 다른 뭐 장기들이 무리를 해서 조금씩 나중에는 서서히 뭐 지방을 조금씩 흡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한 분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예, 우리 몸에서 각종 장기들은 뭐 떼내도 되고 이것도 떼내도 되고 라고 얘기하지만 함부로 떼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황달이 생겨요. 빌리루빈이라는 좀 이따 얘기 드릴 건데 그때 얘기할까요? 어쨌든 그게 다 배출되지 못하고 하니까 황달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조혈 작용을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조혈 작용을 하는데요. 간이 피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우리 먹을 때 어때요? 생간 보면은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간이 되게 피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할 때 혈액을 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 좀 어지러움 느끼고 있어. 이런 분들 간이 안 좋아도 어지러움을 느껴요. 빈혈이 아닌데도 난 어지러워. 이런 사람들은 간에서 그때그때 두뇌가 우리 제일 먼저 피를 던져줘야 된다고 하는 생명의 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간이 허약하면 이쪽으로 짜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멀쩡한데도 간이 이 빈혈, 그러니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머금고 있다가 필요한 곳으로 피를 짜주는 역할, 조혈작용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어지러울 것 같고 당장 피가 급한 부분에 이렇게 짜주게 되는 거죠.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그래서 이 짜주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가 70%, 80% 망가질 때까지 간은요, 가만히 있어요. 침묵에 잠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은 또 세포가 손상이 되더라도 다시 재생해요. 50% 잘려도 다시 재생을 합니다. 근데 하다 안 됐을 때 70%, 80% 망가졌을 때 이제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독소, 너무 술 많이 마시고, 너무 담배 많이 피우고, 너무 스트레스, 맨날 먹는 거 가공식품, 맨날 화학식품 먹고, 환경호르몬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독소에 나 이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 있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미세먼지, 특히 약 많이 먹고. 요즘에 약 많이 먹는 사람 너무 많죠. 또 한약, 간 수치 안 좋아서 이렇게 딱 병원에 가잖아요. 혹시 뭐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한약 뭐 오래 먹었어요? 홍삼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약이라고 해서 간에 무리가 준다고 연달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가 견디다가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암으로 변질이 됩니다. 암세포로 변질이 돼요. 얘는 뭐냐면은 독이 들어와도 내가 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환경에 변화하는 형태입니다. 환경에 내가 이제 이 정도의 독소에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DNA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변화를 하던가 또는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는 거죠. 경화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이 간세포 사이사이에 죽은 세포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다 보니까 얘가 죽은 세포들은 뭘로 변환되냐면 콜라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콜라겐 덩어리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에 이 문맥에 혈관이 동맥절맥이 있거든요. 순환이 잘 안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경화세포가 많아지면 일단 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간에서 순환이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객토를 하죠. 식도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압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에 압이 생겨서 객토를 하던가 복수가 차던가 이게 순환이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나 간 수치를 쟀는데 이렇게 나왔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간 수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간 수치는요. 병원에서 한 요 정도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AST, ALT, 감마 GTP, 또는 빌리루빈, 알부민, 요 정도 알고 계시면은 내가 스스로 그 검사 결과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요게 뭐냐면 AST, ALT, 감마 GTP 요런 거는요. 간 수치가 요게 40 이하로 나와야 되거든요. 40 이상이 되면은 최근에 간이 많이 손상이 됐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간세포가 해독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간세포가 해독하면서 간이 터져 죽습니다. 세포가 터져 죽어요. 그럴 때 죽을 때 간세포 속에서 효소가 팡 터져 나와요. 그래서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방광기를 거쳐서 이 방광기가 한두 달 정도거든요. 한두 달 정도 거쳐서 없어져요. 그래서 간세포가 해독하고 죽은 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수치를 딱 재는 거예요. AST, ALT, 감마 GTP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한두 달 정도 최근 것만 나오다 보니까 나 간 수치 정상인데도 간이 안 좋아 이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왜? 최근 것만 나오니까.
최근에 살아있는, 죽어있는 세포가 효소를 내보내나요? 죽어있는 세포가 자기 걸 터뜨리면서 해독을 하지 못하니까 터져나올 장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간경화 올 수 있다, 간암 올 수 있다. 최근에 망가진 것만 나오니까 너무 이것만 맹신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AST는요, 간, 심장, 근육에 있는 효소예요. 그래서 요거는 ALT는 간에 있는 효소. 그래서 이 간만 볼 때는 ALT를 더 많이 봅니다. 간과 심장과 근육에 다 걸쳐져 있을 수 있으니까 ALT 수치를 같이 함께 보는데요. 이 모든 숫자가 40 이하로 나와야 되겠죠. 감마 GTP가 높다. 이거는요. 알코올을 혹시 많이 마셨나? 알코올성, 그리고 약 또는 한약, 뭐 이런 독을 많이 해독을 했을 때 감마 GTP가 많이 이 숫자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많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혹시 과음했어? 뭐 이렇게 묻는 거죠. 빌리루빈은 뭐냐면은 이게 담즙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됐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빌리루빈은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막 이렇게 다 대사를 거쳐가지고 빌리루빈으로 빠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담관이 막혀 있거나 또는 담석이 생겨져 있거나 담관에 뭐 종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담즙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면은 빌리루빈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아까처럼 황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리루빈 수치가 높으면은 지금 담즙이 제대로 잘 형성이 되지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알부민은 뭐냐면은 간에서 아까 단백질을 가지고 알부민을 만든다고 했죠. 알부민을 왜 만드냐면 우리 온몸을 집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부민을 많이 만든다는 거는 세포가 좀 손상돼서 얘가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구나, 지금 재생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회복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부민 수치가 높으면 너 지금 뭔가 재생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감염 상태일 때는요 글로불린이 많아져요. 글로불린. 네. 감염이 되면은 이거 면역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나 세균이 들어와서 지금 감염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알부민보다는 글로불린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간에서. 단백질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로불린 수치가 많아졌을 때 혹시 감염이 있나 하고 또 다른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수치만 좀 잘 알아도 또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가 있고, 정말 침묵의 장기 간이니까 또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고 또 해독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는 또 귀중한 장기니까 또 이렇게 잘 알아서 네, 도움을 주는 영양소, 그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까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겠죠.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고 순환이 잘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먹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비타민 B군, 얘가 효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해독작용을 도와준다고 말씀드렸고, 밀크시슬은 간에 굉장히 좋습니다. 단백질 오메가 밀크시슬, 그리고 아까 그 LDL을 항산화를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WX와 밀크시스 오메가가 들어있는 맨즈팩과 우리 간이 너무 나쁘시거나 해독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담배 이제 하거나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 정도 더 드셔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단백질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면서 간에 너무 나쁜 또 그런 너무 무리한 그런 일들을 자제해 주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또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여기 있네요. 오늘 카메라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네. 너무너무 좋으셨죠. 저는 들으면서 계속 저희 신랑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신랑은 나쁜 거를 좀 하거든요. 네, 그 안 좋은 거를 먹고 계십니다. 술은 안 드시지만
그런데 지금 진짜 여기서 제가 배운 이 공식들 가지고 단백질과 함께 알려주셨던 솔루션을 다 적용하니까 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서 저희 신랑을 만나는 분들이 진짜 너 얼굴 좋아졌다. 요새 다이어트 하면 사실은 급하게 다이어트 하면 얼굴이 쪼그라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배운 대로 제가 잘 챙겨주고 본인이 잘 따라오고 했더니 진짜 살이 빠져도 건강해 보이고 훨씬 더 얼굴 색도 좋아졌다라는 걸 주변인들이 바로바로 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본인